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큰 주제는 성공적인 미국 대학 입시를 위해 11학년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라는 큰 대주제 하에요. 세 가지 또 소주제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구성상을 보면은 첫 번째는 되게 비관적인 얘기가 나올 거고요. 네, 되게 항상 매년 느끼는 건데 좀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답답한 부분. 그래서 첫 한 20분 동안은 되게 부정적일 거예요. 그 다음에 파트 2에 가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학교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대한 얘기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파트에 가서는 이제 고등학생들이 이제 11학년이든 10학년이든 그 학생들이 준비해야 되는 내용은 무엇인지 총 이렇게 세 가지. 그래서 현실을 좀 직시하고, 두 번째는 이제 학교들이 뭘 원하는지,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가서는 이러한 배경 하에서 학생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이렇게 총 세 가지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은 제목 자체도 되게 부정적이죠. 이제 리젝트 당하는 한국 학생들의 특징들. 그러니까 리젝트를 많이 당해요. 모든 학교들을 보면은 입학하는 학생들 수보다는 지원자 수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게 현실인데, 하나의 에피소드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이제 시카고가 SAT를 안 받는다고 공표를 했어요. 그래서 역대 제가 보기에는 시카고 대학교가 가장 돈을 많이 벌었을 거예요. 원서료는 또 다 받더라고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저의 첫 이제 특징은 뭐냐면은 현실성이 없어요. 한국 학생들이. 특히 제가 보면 부모님들도 현실성이 없어요. 그냥 역으로 한번 질문 해볼게요. 일단 한국에 있는 스카이에 입학할 수 있는 정도가 되나 애들이요? 딱 그걸로 시작하는 게 대전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학교들이 아무리 점수를 아니면 점수만 가지고 가는 학교가 아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상담할 때 보면은, 아니면 아이들 얘기를 들어볼 때 보면은, 과연 이 사람이 현실성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UC 버클리 다 무시하죠. 미국 20위 밖에 있는 대학교는 대학교 취급을 안 하죠. 근데 막상 학생들 이력을 보면은 인서울도 못 가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작되어 있는 거는 과연, 그러니까 미국 대학교들이 만만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좀 기분이 나쁠 수도 있지만 서울대, 연대, 고대도 못 갈 정도의 학생이 무슨 하버드고 무슨 케임브리지고 무슨 예일이에요. 근데 시작은 그렇게 하지만 첫 번째, 그래서 뭐냐면 미국 대학을 너무 과소평가해요. 아무리 주변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모범생, 공부 만점이 아닌 애들이 가는 걸 보더라도 그렇게 만만한 대학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올해 저랑 작업한 아이들 중에서도 되게 한 마음속으로 불편한 애들이 좀 많았어요. 점수가 1300대인데 아이비리그를 가야 되겠대요. 그래서 자기는 갈 수 있대요. 그래서 저는 그게 야, 너 수능 300점 받고 서울대 지원하는 거랑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못했어요. 근데 이런 애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학점이 10학년, 11학년 때 한 반이 C예요. 그런데 자기는 시카고 가겠대요. 불가능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은 미국 대학교가 쉽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솔직히 상위 15위 안에 있는 대학교들은, 15위 안에 있는 대학교 가는 애들은 적어도 한국에 있으면 서울대, 연대, 고대는 가요. 그냥 기본적으로. 근데 이러한 현상은 미국에 있는 대학교뿐만 아니라 더 심하게 나타나는 건 이제 홍콩에 있는 대학교들은 더 무시하죠. 홍콩 대학교 거긴 아무나 가지. 좀 하면 가지. 홍콩 중문대? 거긴 붙여도 안 가. 저는 속으로 안 붙여줘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미국 대학교들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라는 거를 조금 직면을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아래도 제가 적어놨지만 장점과 단점을 알면은 점수가 부족해도 좋은 대학교 갈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근데 이게 부족하다는 게 솔직히 1300대로 아이비 가는 건 좀 힘들어요. 예로서 유일하게 갈 수 있는 거는 부모님이 없거나, 아니면은 고등학교 내내 장학금 받고 미국에서 공부를 했거나, 아니면은 특별한 무슨 영어가 조금 부족해가지고 한 영역에서 좀 특이한 점을 보이거나 이러지 않은 이상 가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아셔야 되는 거는 현실성이 좀 결여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모든 부모님들은 모든이라고 하면 안 되겠다. 한 90%의 부모님들은 아직 이 현실을 직면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좋은 대학교를 지원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미국 대학교들이
저도 매번 점수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강조를 하지만 기본은 해줘야 돼요. 그래서 1300대가 IB 지원하는 건 좀 힘들고요. 그 다음에 내 학점에 CD가 조금 많이 있다. 특히 10학년이나 11학년 때 이런 점수가 많이 있다면은 좀 여기는 힘들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또 이런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가 너무나 잘났대요. 너무나 자만해요. 솔직히 GPA 3.8, 오케이, 잘하고 있어요. 근데 아니면 또 저한테 오는 부모님들께 우리 애 공부 잘해요. 4.0이에요. 뭐 4.1이에요. 그럼 좀 물어봐요. 혹시 전교 1등 하나요? 그러면은 전교 1등 하는 부모님은 네라고 바로 얘기해요. 근데 전교 1등 안 하는 사람들은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잘해요. 우리 학교 그런 거 없어요. 뭘 그런 게 어디 없어요. 다 알려줘요. 1, 2등은요. 그 상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3.8, 뭐 3.9, 4.0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먼저 던져야 되는 건 내가 잘났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우리 학교에서 전교 1등 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전교 1등을 해도 부족해요. 전교 1등을 해도 미국에는 고등학교가 몇십만 개가 있는데 근데 아무리 큰 대학교라도 몇십만 명을 뽑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근데 중요한 거는 전교 1등이 좋은 대학교 간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톤 자체가 너무 잘못됐다는 거죠. 내가 잘났다? 나 학점 좋다? 그러면은 적어도 1등 해와라. 1등도 못하면서 무슨 잘났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건 뭐냐면은 점수가 좋은 애들은 마치 그 원서에서 자기가 모든 거를 잘하는 어떻게 보면 되게 이런 말 써도 돼요. 재수없게 어필이 돼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똑똑한 편은 아니지만 그나마 그래도 괜찮은 학교 나왔어요. 근데 제가 얘네들보다 잘했거든요. 근데 저는 자랑을 안 했어요. 근데 일단 이 점수 내가 4.0을 맞는다고 해서 일단 던져야 되는 거는 내가 전교 1등 하는지 그 정도 되면 공부 조금 하는 거예요. 조금. 그것도 잘하는 건 아니에요. 좀 잘하려면은 국제대회에서 상 받아보세요. 그러면 학교에서 인정해 줄 거예요. 그런 애들은 잘하게 두세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아이들이 되게 황당한 정말 너무 황당해요. 그러니까 어려운 수업을 많이 들어요. 그런데 A를 못 받아요. 그리고 학교에서는 레귤러 수업을 들으라고 아무리 강조해도 나는 어려운 수업 듣고 싶어요 하는데 마찰만 빚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도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떨어지는 애들의 특징은 또 여기서 이제 파생되는 특징이 뭐냐면은 학교에서 주어진 시스템을 안 따라가요. 나는 더 잘났기 때문에 내가 수학을 더 잘하기 때문에 나는 어려운 걸 빨리 들어야 된다. 나는 과학을 더 잘하기 때문에 어려운 걸 빨리 들어야 된다. 남들은 언어 듣고 레귤러 들을 때 나는 AP 들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하면 할수록 학교에서는 한두 번은 봐줘요. 근데 이게 지속되다 보면은 나중에 카운슬러 리포트는 절대 좋은 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잘났다는 애들의 특징들 완전히 활동이 리더십으로 도움이 돼 있어요. 올해도 저희랑 했던 아이 중에 한 명이 리더십이 한 6개 있더라고요. 딱 표면적으로 보면 되게 대단해 보여요. 근데 본질을 따지고 보면은 얘가 한 게 없어요. 축구 캡틴하고 있다는데 저게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축구인데 한 3군데가 축구 운동이에요. 그건 좋아요. 근데 좀 잘하든가. 3부 리그에 있는데 리더에서 뭘 하겠어요. 그 다음에 말도 안 되는 코리안 클럽 리더라고 돼 있어요. 근데 시간은 보면은 일주일에 1시간, 연간 10주. 과시용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또 얘기했지만 이런 리더십 자리가 많다라고 해서 내가 잘난 게 아니에요. 하나도 없어도 돼요. 그러니까 리더를 원하는 거지 리더십 타이틀보다는 특징들을 원하지 이러한 걸로 도배하는 학생들은 절대 좋지 않아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내가 최고다라고 써요. 에세이를요. 자기 단점은 하나도 안 쓰고 내가 거의 이력서 반복하듯이 내가 이 학교에서 최초 항복인으로서 했다. 오케이. 최초 항복인으로 해봤자 뭘 하겠어요. 그 다음에 내가 이 학교에 와가지고 점수 좋다. 더 좋은 애들 많아요. 그리고 내가 언어를 못했는데 여기서 수업을 잘 따라가고 있다. 당연한 거죠. 우리 유학생이 지금 몇십만 명 있는데 다 언어 안 돼요. 그래서 잘났다라는 내용을 갖고 접근하는 애들은 다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예외적으로 잘난 애들은 좀 인정해드릴게요. 누구냐면은 서울과학고 출신 애들은 잘났다 해도 돼요. 그러니까 저희도 서울과학고 애들이 매년 몇 명씩 있는데 걔네들은 적어도 국제올림피아드 1등은 2과목 이상 갖고 있어요.
네. 걔네들은 잘났어요. 그리고 걔네는 적어도 대학교 4년 교육 장학금을 벌써 받은 애들이에요. 그 정도쯤 되면 잘났다고 이제 내 원서를 포장해야지. 그게 아닌데 자기 자랑하는 건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근데 오히려 던져야 될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내가 어떤 면에서 잘났다 이 질문이 아니라 내가 어떤 면에서 차이점이 있는지. 이 차이점이 작은 걸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 초점을 두는 아이들이 좀 더 성공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또 이제 두 번째란 연장선인데 점수 좋은 애들이에요. 딱 시작하는 게 이거예요. 아, 저희 애는 SAT 만점이고요. SAT2 만점이고요. AP도 한 5개 다 만점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제 가만히 있죠. 그리고 이제 좀 어색해요. 분명히 제가 이렇게 참 공부 잘하는 애들 이런 반응을 보여줘야 되는데 속으로는 그냥 썩은 것 같아요. 이거예요, 저는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SAT 점수는 솔직히 군만 에이스도 마찬가지로 군으로만 들어가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들을 좀 짚어보면은 한번 봅시다. SAT 1600점, 뭐 1500점 뭐 다 좋아요. 근데 아셔야 되는 건 이제 미국 대학교에서 이러한 점수들을 봤을 때 그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게 있어요. 수학은 어느 정도만 하면 된다라고 돼 있어요. 과학은 좀 잘하면 좋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상위대학교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은 영어 및 글쓰기에 뛰어난 실력을 갖고 있는 아이를 원한다고 돼 있어요. 그럼 잘 봅시다. 이 점수들. 그러면은 이거를 다시 적용해서 해석을 한다면은 수학 800점 받은 거 아무 의미 없어요. 뭐 스탠포드 같은 데는 입학생들의 전부가 780 이상을 받으니까 무슨 차이가 있어요? 한 문제인데. 아까도 제가 뭘 강조했죠? 영어 및 글쓰기에 특출난 능력을 갖고 있는 아이들. 그래서 SAT2도 수학 800, 피직스 800 이것과 수학 800, US History 720 제가 보기에는 후자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사회과학 들어가는 게. SAT도 수학 700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writing하고 English, reading 거기 800 받는 애가 훨씬 더 나아요. 그래서 초점이 전체 총점이 아니라 아까도 말했듯이 학교에서 원하는 거는 영어와 글쓰기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내가 점수가 충족돼 있으면은 좋은 거고 그게 충족이 안 돼 있다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 부분을 많이 놓치는 것 같아요. 또한 모든 이제 미국 대학교들에서 이제 합격자를 발표했을 때 매년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너는 정규 과목 외에 무엇을 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주어지는 수업 외적으로 너의 이러한 영어 능력이나 글쓰기 능력이나 아니면 너의 전공과 관련돼서 어떠한 노력을 했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지금 이 두 번째 슬라이드와 세 번째 슬라이드를 더해보면은 학점 4.0에 4.0 유지하고 SAT 만점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SAT2를 만점을 받으려고 밤새고 그 다음에 AP를 무리하게 많이 하는 학생들은 절대 시간이 없어요. 딴 거 할 시간이. 그러면은 물론 10년 전에는 붙었겠죠. 근데 지금은 그런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접근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에세이와 활동과의 괴리예요. 그러니까 이력서를 내는 이유와 그 원서에서 그 액티비티를 쓰라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아이가 무엇을 했는지 보고 싶어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어른들 계시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골프라고 칩시다. 저 골프 잘 쳐요. 저 골프 좀 쳐요. 그건 누구나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물론 필드 나가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너 최근 스코어 가져와라. 마찬가지로 에세이에서 내가 표현하는 나의 모습은 나의 활동이 근거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에세이를 통해서 이제 메인 에세이든 서플멘트 에세이를 통해서 많은 아이들은 이렇게 뭐 자기 잘나가는 걸 표현하지만 되게 따뜻한 척해요. 나는 뭐 인류를 위해서 헌신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이력서 보면은 총 봉사 시간 10시간 4년 동안 뭔 인류를 위해서 봉사하는 애예요. 또 어떤 애는 이제 특히 서플멘터리 에세이에서 사회 정의를 막 외쳐요. 나는 뭐 동성애도 외치고 이제 경제적 불평들도 해결하고 싶고 다 하는데 이력서 보면은 MUN 딱 하나 했어요. 저는 MUN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게 MUN은 말만 많은 집단이에요. 애들이 행동으로 옮기는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의 난민들 문제 논의하려고 가가지고 100불짜리 점심 먹고 있어요. 이게 말이 돼요.
완전 모순덩어리인 것 같아요, MUN은 저는. MUN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제가 보기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근거가 뭐냐면은 이 아래로 나와 있거든요. 이게 행동과 가치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런 과시욕, 지금 보면 나는 인류애를 사랑하고 평등을 외치고 사회 정의를 외치다 좋아요. 그리고 좀 더 나가는 애는 뭐 마이클 샌델의 저스티스 같은 걸 읽어봤대요. 근데 저는 한번 물어봐요. 야, 그럼 너 읽어봤으면은 그래. 거기가 딱 크게 나누면 세 장으로 나눠지는데 너 3장의 그 철학적 논의는 이해되니? 쌤, 저 거기까지 못 갔어요. 그럼 앞에 있는 예시들 봤구나. 비행기가 이제 비행기에는 40명이 타있고, 건물에는 100명이 있는데, 필연적으로 비행기가 건물을 갖다 막을 때, 우리는 비행기를 쏴야 되냐, 아니면 그대로 놔둬야 되냐. 이런 거, 그냥, 가상에만 존재하는 것만 너 봤구나. 하면 그걸 봤대요. 근데 대학교는 그걸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학교 안에서도 내가 이러한 그 가치를 소화한다면은 행동으로 옮기길 바라거든요. 그리고 이런 행동이 있는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은 에세이와 활동이 일치가 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이제 한국 학생들은 뭐냐면은 행동이 없어요. 그냥 단순히 말만 해요. 근데 그런 거는 성공적이지 않더라고요. 여러 개 활동을 안 하더라도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그리고 행동의 결과는 아직 나올 필요는 없어요. 그냥 결과를 향해 나아가면 돼요. 또 이런 애들은 이제 행동이 없다면은 또 떨어지겠죠. 그래서 뭐든지 만약 원서를 통해서 내가 추구하는 가치가 있다, 아니면은 학생의 이미지가 있다면은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거. 이게 한국처럼 무슨 증빙서를 내라는 게 아니고요. 활동을 그만큼 열심히 했냐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좀 더 이걸 확장을 한다면은 공대 가고 싶은 아이는 공대와 관련된 활동을 해야 되겠죠. 단순히 로보틱스뿐만이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듯이 수업 외적으로 공학이라는 관련된, 직간접적 관련된 수업을 들었어야 됐고, 그 다음에 대회도 나갔어야 됐고, 그 다음에 미국 학교들이 이제 원하는 건 뭐냐면은 이와 관련된 서머 캠프도 가길 바래요. 그냥 명시해놓고 있어요. 왜냐면은 MIT나 또 스탠퍼드 거기 공대 웹페이지 들어가면 이렇게 있어요. 우리 학교에 입학한 아이들은 다음과 같은 캠프를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캠프도 줘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또 이제 이 말을 하면은 캠프는 돈만 있으면 가는 거 아니냐? 맞아요. 돈만 있으면 가는 캠프들은 있어요. 그런데 유명한 캠프들은 1월, 2월에 마감이 다 되고요. 그 다음에 진짜 좋은 캠프들은 무료예요. 돈 안 내요. 어떻게 보면 대학교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활동을 단순히 말로만 하는 활동 피하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떠한 나의 이미지나 아니면은 이야기를 만들고 싶다면은 시간을 많이 보내세요. 근데 제가 보기엔 가장 적합한 시간은 일주일에 한 30시간 정도 하면은 조금 하는 거예요. 그 정도 해야지 내가 여기에 좀 관심이 있다는 거죠. 일주일에 한 30시간. 한 활동. 내가 진짜 뭐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다라는 단어를 쓰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엔 한 30시간을 해줘야 돼요. 잘 보세요. 아이들이 학교는 한 3시면 끝나요.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학교 안 가요. 그럼 남은 시간 동안 뭐 할까?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죠. 이제 그룹 3가지 유형을 바꿀게요. 첫 번째 유형. 우리의 숙제하느라, 아니면 시험 공부하느라, 아니면은 SAT 공부하느라 시간이 없어요. 그럼 아까 제가 말했던 두 번째, 세 번째 떨어지는 유형의 길을 가고 있는 애예요. 두 번째 유형은 뭐냐면, 얘 그냥 놀아요. 얘는 가능성이 있는 애예요. 왜냐면은 적어도 숙제는 해놓고 놀잖아요. 그러면 그걸 이제 뭐 하고 노냐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얘는 활동하느라고 너무 바빠요. 가장 이상적인 아이고요. 그래서 부모님이 보기에 공부만 열심히 하는 애는 제일 좋게 준비하는 것 같지만 상위 대학교 가는 데는 쥐약이에요. 그리고 가장 좋은 건 뭐냐면은 얘가 딱 이거예요. 야, 너 공부 좀 해라. 너 왜 맨날 이렇게 활동만 하냐. 그렇게 고등학교 생활하는 애들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잘 준비하는 거고요. 그리고 중간에 그냥 맨날 게임하고 노는 애들 있죠? 그래서 숙제는 하되, 걔네들은 가능성이 있는 애들이에요. 그냥 그 시간을 달리 활용하면 되니까. 그래서 지금 아이가 어디에 들어있냐면 보세요. 새벽 2시까지 숙제하느라고 바쁘다. 그냥 감이 많은다면 얘는 아이비리그 그냥 포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점수밖에 안 나올 거니까. 제가 먼저 서두에 말씀드렸죠. 첫 번째 파트는 되게 비관적으로 간다 그랬어요. 왜냐면은 이제, 저도 이제 매년 아이들과 하면서,
모르겠어요. 그냥 아직도 잘 못 고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요새 좀 화가 좀 많이 나 있는 상태라서 화보다 좀 답답해요. 왜 이렇게 하는지. 결과는 뻔한데. anyway, 네 번은 이랬고. 다음 번째 뭐냐는 이것도 좀 문제가 돼요. 나는 한 분야에서 최고다. 근데 여기서 이게 좀 과하게 썼죠? 과학만 잘하면 뭐하냐? 수학만 잘하면 뭐하냐? 제가 이거 두 개로 할게요. 솔직히 대다수의 한국 학생들은 이거를 내밀어요. 나 과학 잘한다. 수학 잘한다. 근데 수학을 잘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거꾸로 간다면은 저 AP 캘큘러스 들어요. 그래, 너 한 중간쯤 왔다. 좀 딱 그거 얘기해줘요. 중간밖에 안 오는 거거든요. AP 캘이라는 거 저는 옛날에 고등학교 들어가면은 AP 캘하는 게 그게 대단한 건지 몰랐어요. 그냥 다 하는 건데. 근데 한국 학생들은 저 AP 캘 지금 하고 있어요. 뭐 특히 이제 10학년 애들. 거의 이제 자기가 수학 천재인 줄 알죠.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과학도 저 과학 잘해요. 그럼 저는 딱 던지는 게 있어요. 야, 너 피직스 C 하냐? 물어봐요. 쌤, 그게 뭐예요? 이렇게 나와요. 피직스 C가 뭐냐고. 야, 너 피직스는 그럼 뭐 하는데? 저 AP 피직스 1 했어요. 그래. 왜냐면 피직스도 보면은 피직스 1이 있고, 피직스 2가 있고, 피직스 C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과거 애들은 다 C까지 다 끝내요.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에도 대학 수학까지 다 끝내와요. 그리고 뭐 민사고 애들은 이산 수학이라는 게 있어요. 또 그것도 대학교 4학년 때 배우는 거죠. 공대에서만 배우는 거. 그거까지 끝내요. 잘 보세요. 그런 애들이랑 같이 경쟁을 하는데 나는 AP 그러니까 미적분 하나 끝냈다고 내가 이 분야의 최고다? 그거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근데 이거를 하면서 잘못하는 게 뭐냐면은 필수 과목은 서울이에요. 왜 역사를 안 들어요? 뻔하죠. 점수가 안 나오니까. 네. 왜 제2외국어 안 들어요? 뻔하잖아요. 그거 들어가도 점수 안 나오고. 근데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선생님이랑 잘 안 맞아요. 어떠한 학생이 선생님이랑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고리타분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제가 좀 부모님보다도 더 젊은 세대지만 더 늦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기본을 안 하고 한두 개를 선택해가지고 좋은 학교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안 맞는다면은 그 선생님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만약 그 사람의 문제였다면 학교에서 잘렸겠죠. 아니면 그 선생님의 문제였다면 반을 옮기든지. 그래서 미국은 첫 2주 동안 수업을 한 다음에 아무런 기록 안 남고 수업을 바꿀 수 있게 해주잖아요. 한국도 수강 변경기간이라고 하고. 그때 수업 안 가고 그때 대충 놀다가 중간고사 생각했던 것보다 어렵게 나오면 이 선생님 별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코어 코스는 뭘 주의해야 되냐면은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본인이 지금 재학 중인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위한 필수 과목이 있고요. 대학교들이 원하는 필수 과목이 따로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가장 문제되는 건 뭐냐면 과학이에요. 아이들이 그렇게 자만하는 과학. 왜냐면은 대학교에서는 과학 4년을 요구하는데 4년을 요구할 때 물리, 화학, 생물은 무조건 1년이에요. 그런데 이제 많은 한국 사람들은 이제 바이오는 안 해요. 힘드니까 점수가 안 나와요. 그러면은 9학년 때 캠 해요. 그 다음에 10학년 때 피직스 해요. 그 다음에 11학년 때 AP 피직스 해요. 그 다음에 11학년 때 AP 캠 해요. 바이오는 버려요. 그렇게 하면은 고등학교는 졸업은 돼요. 근데 대학교에 봤을 땐 그 요건을 충족을 못하죠. 그리고 대학교에서는 무조건 제2외국어를 3년 하라고 돼 있어요. 왜 안 해요? 고등학교에서 졸업시켜준다니까요? 좋아요. 근데 목표가 고등학교 졸업 중인가요? 아니면 대학교 입학 중인가요? 그걸 잘 생각해야죠. 그리고 대학교에서 또 원하는 건 뭐냐면은 이제 사회과학도 좀 문제가 되는데 US 히스토리 들으면은 대학교에서 원하는 거는 멀티 히스토리도 들으라 그래요. 요렇게 가요. 그러니까 미국과나 들으면은 세계과나 들으라. 근데 아이들은 세계사를 그냥 듣든지. 왜냐면 이거는 범위는 넓지만 되게 얕아요. 너무 많은 걸 커버해야 되니까. 그리고 어떤 애들은 너무 범위가 넓으니까 미국 역사 길어봤자 300년도 안 되니까 17세기의 그 인디언 얘기와 스페니쉬 얘기도 앞에 몇 문제 나오거든요. 그것까지 포함한다면 길어봤자 300년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이제 이름이랑 뭐 전쟁 날짜랑 뭐 장군들 좀 외울 게 있어가지고 그것만 외우면 되지 하는 사람이 있는데 대학교에서는 미국사를 했으면은 세계사도 같이 하길 바라요. 이런 조화를 원하지. 미국사 근데 제일 안 좋은 조화는 이거예요. 애들이 미국사 해요. 그 다음에 이컨 해요. 이코노믹스. 그 다음에 사이콜로지 해요. 대학교에서 그런 얘기 없거든요. 이코노믹스하고 사이콜로지는 진짜 일렉티브예요. 코어가 아니거든요. 근데 고등학교에서는 이거를 사회과학이라는 영역에 넣어놨기 때문에 졸업 요건이 충족이 돼요. 근데 대학교는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한 분야의 최고다? 저는 솔직히 꽁깨라 그러고 싶고요. 이거는 아니에요. 좀 이따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를 알게 될 거예요. 지금은 너무, 이 아저씨 오늘 왜 이리 비관적이지 할 수 있는데, 이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이런 한두 개뿐만 아니라 대학교에서 원하는 이런 코스를 다 충족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은 좀 충족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정말 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대학교를 가고 싶은데, 왜 그 대학교를 안 알아보는지 모르겠어요. 가장 기본적으로, 너 그러면은 콜롬비아의 핵심 가치는 뭐니? 하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애들이 뭐, 축구 좋아하는 애들은 각종 리그의, 각종 팀의 선수들의 통계까지 다 외우면서, 아니면 게임도 언제 뭐가 나오는지 다 알면서, 왜 이건 안 외우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건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걸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력서를 이제 설명하는 데도 중요하지만, 에세이를 쓸 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학교가 어떠한 인재상을 원하는지를 알아야지만 내용을 쓸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만약 내가 목표하는 학교가 NYU다. 뉴욕 대학교예요. 근데 그 에세이에다가 저는 뭐 가장 존경하는 게 플레이토고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 좋아하고 그다음에 토론을 좋아하고 그다음에 도덕적 가치를 사모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NYU에서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NYU의 핵심적 가치는 실험정신, 도전정신, 국제화 이러한 내용이거든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리고 다양성 이쪽으로 가야죠. 그 다음에 만약 내가 브라운을 가고 싶다. 브라운을 가고 싶은데 거기 에세이가 한 5개 있거든요. 근데 그 에세이에서도 되게 나는 모범생이고요. 저는 선생님 말 잘 듣고, 그 다음에 규율의 법을 어긴 적이 한 번도 없고, 그 다음에 규율을 준수하는 거를 좋아합니다. 그러면 떨어질 거예요. 왜냐면은 브라운 자체는 애들한테 기본적으로 필수 과목도 제공하지 않는 학교예요. 그러니까 4년 내내 그냥 본인이 원하는 수업을 자유롭게 들어도 돼요. 그리고 원하는 인재상은 뭐냐면은 변화예요. 그러면은 행동이 필요하겠죠. 말만 많은 학생들보다는. 이런 식으로 학교들마다 가치가, 하나 더 할게요. 콜롬비아 했을 때는 막 리더십 얘기를 해요. 저는 훌륭한 리더고, 그거 제가 봤을 때 콜롬비아도 오래 보니까 에세이 질문이 바뀌었더라고요.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콜롬비아 같은 경우에는 핵심 가치가 지난 한 5년 동안 바뀌면서 강조됐던 건 뭐냐면은 전 세계 리서치의 센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붙는 애들 보면은 딱 시카고랑 똑같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 붙어요. 제 목요지만 정말 너디한 애들이 가요. 학교 분위기도 좀 시카고가 제가 제일 봤을 땐 제일 너디한 학교고 너드들이 많고 그냥 보면은 딱 공부 잘하게 생긴 애들이 정말 많아요. 시카고 진짜 공부를 잘해요. 그런 애들밖에 없어요. 딱 보면은 와 여기 진짜 공부 잘하나 보다. 딱 그런 느낌 들고 오히려 하버드 가면은 분위기가 물론 관광객이 한 80%니까 누가 학생인지는 잘 몰라요. 근데 학생들 보면은 개성이 좀 강하고 브라운은 여기가 무슨 해변에 온 건지 애들이 다 그냥 잔디밭에서 그냥 수영복 입고 책 읽고 있고 아니면은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콜롬비아도 어떻게 보면은 애들이 그냥 바쁘게 왔다 갔다 하는데 안경 낀 애들 많고 이래요. 그냥 분위기가. 그래서 학교 분위기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런 인재들을 몇백 년치 뽑아왔던 학교들인데 왜 기본적으로 그 학교를 왜 안 찾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걔네들도 어떻게 보면은 솔직히 말하면은 특정한 학생을 안 뽑아도 돼요. 돈이 없는 학교들도 아니고 그 다음에 지원이 미달되는 학교들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학교가 어떠한 인재를 원하고 어떤 방향을 가는지 확인한 다음에 내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왜 이 학교는 나를 뽑아줘야 되는지 맞춰줘야 돼요. 그 학교에다가.
그러면은 모든 학교가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소재를 갖고 있더라도 강조하는 부분이 다르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또 많이 놓치는 것 같고요. 왜냐면은 계속 나는 잘났으니까. 뭘 잘났는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핵심. 너 자신한테 솔직한지. 이게 저도 제일 마음에 안 들고 어떻게 보면은 아이들한테도 제일 실망하는 부분이에요. 부모님한테도. 원서가 이제 마지막 단계에 갔을 때 모르는 사실을 저한테 알려줘요. 쌤, 죄송한데요. 얘가 9학년 때 정학이 한 번 있었어요. 쌤, 죄송한데요. 얘가 그 9학년 쪽에 성적표를 안 드린 게 얘가 D가 하나 있어요. 쌤, 얘가 뭐 과목을 몇 개 위주로 했어요. 쌤, 얘가 뭐 하다가 이런 실수를 한 적이 좀 있어요. 왜 자신한테 솔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단점이 있다면 단점을 밝히세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죠. 그런데 대부분의 이제 실패하는 학생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런 단점을 다 최대한 감추려고 해요. 근데 단점이 있다면은 그러니까 매도 면접 맞는 게 좋다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숨기지 말고요. 그를 통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성숙해 갔는지 그 과정을 보여줘야 되는데 대부분의 실패하는 원서들은 딱 끝에 가서 나는 모든 게 완벽하다라고 마무리를 짓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요번 부분에서는 제가 좀 부정적인 얘기를 좀 많이 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게 현실이에요. 하지만 오히려 여기서 이제 긍정적인 이제 여기서 이제 긍정적으로 이걸 해결한다면은 내가 점수가 좀 부족해도 좋은 학교를 갈 수 있구나라는 긍정적인 포인트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어느 특정 분야에 특출한 게 없지만 되게 다양한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애들도 긍정적으로 지금 좋은 대학교 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메시지도 같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은 떨어지는 아이들의 특징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 너무 점수만 믿고 내가 잘하는 아이처럼 포장된 아이. 공대라면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공대라면은 과거 애들이랑 한번 경쟁해 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미국 대학을 너무나 가서 평가하는 거.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했죠. 적어도 미국에서 상위 15위 학교를 가려면은 기본적으로 서울에 있는 서울대, 연대, 고대는 가야 돼요. 그 정도는 기본이에요. 네. 그런데 나는 지방대는 뭐라고 제가 하는 건 아니에요. 점수가 인서울도 못 가는데 미국은 나는 아이디 아니면 안 가겠다. 얘는 어떠한 자신감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한 멘탈리티가 많은 학생들한테 깔려 있어요. 왜냐면 미국 대학교는 가기가 쉽구나 하는 잘못된 생각. 근데 미국 상위 대학교는 가기가 힘들다는 거. 하지만 불가능하지 않다라는 걸 제가 좀 강조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말했던 이 부정적인 내용 7가지 가지고 뭐 질문 있을까요? 네. 만약에 선생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애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네. 공부를 기본에 충실하다 보니까 공부에 더 치우치잖아요. 학교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순서로 끝나는 내신, 그다음에 스코어하는 문제가 그걸 하다 보니까 원장님 말씀처럼 다른 걸 못해요 진짜. 그거를 하다 보면. 근데 얘 본인은 좋은 대학 가고 싶은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되게 좋은 질문이죠. 일단 기본에 충실하는 데는 되게 훌륭한 애예요. 그러니까 기본만 잘하면은 제가 볼때 한 80%는 합격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기본이란 거를 한번 여기서 잘 따져봅시다. 기본이란 거는 학교 수업이거든요. 근데 그 기본을 함에 있어서 한번 다른 애들이 하는 것을 한번 제가 던져볼게요. 혹시 주중에 선행하려고 과외를 하는지, 혹시 주중에 SAT나 ACT 시험을 공부하기 위해서 선행을 하는지, 혹시 주중에 SAT2를 준비하기 위해서 선행을 하는지, 혹시 주중에 아니면 주말 다 포함이죠. AP를 미리 시험 대비 공부를 하고 있는지, 이 넷 중에서 하나라도 예 했을 경우에는 그건 기본에 충실한 건 아니죠. 기본에 충실하다는 거는 일단 학교 수업에 충실해야죠. 그리고 지금 AP 시험 역으로 한다면은 학교 수업에 충실한 애들이 나중에 이제 3월달, 4월달 가서 AP 수업을 듣고 있으니까 그때 가서 정리해서 시험 봐도 돼요. 또 AP 시험을 공부한다면 그 과목을 가지고 6월달에 SAT2 봐도 돼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말했던 그 기본이라는 게 많은 아이들의 경우에는 조금 제가 생각하는 기본이랑 좀 달라요. 왜냐면 이 기본 안에는 지금 말했던 그 4가지 숙제도 있지만 SAT, ACT 선행, SAT2 선행, 그 다음에 AP 선행,
이런 게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라면은 이 넷 중에서 하나 빼야 돼요. 그리고 저희도 올해 그것 때문에 조금 마찰이 컸던 애들이 몇 명 있어요. 근데 걔는 결국 뭘 뺐냐면 ACT 과외 다 뺐고 SAT2 과외 다 뺐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거의 한 열 몇 시간이 한 10몇 시간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저는 10몇 시간 이런 거 보면서 되게 놀랬던 게 야 이게 한 15시간 동안 하면은 과외 비용만 얼마야? 그러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왜 그런 쓸데없는 다 돈을 투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또 애들이 느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만약 4개를 같이 병행을 한다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애들은 이제 저희도 있잖아요. 이제 퀀티티하고 퀄리티가 있잖아요. 양으로서 많이 채우는 것처럼 보여요. 엄마 나 아침 7시에 일어나고 새벽 2시까지 공부해. 근데 질적으로 보면 공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뭐라 그러는구나. 오케이. 그럼 엄마한테 엄마 나 오늘 공부 너무 많이 해가지고 좀 쉴게요. 공부는 뭘 많이 해요? 공부는 자기가 하는 거지. 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시간이 빠진다면 그건 기본에 충실한 게 아니라 기본 자체의 바운더리가 잘못 설정된 거라고 보면 돼요. 시간이 없는 건 뭐냐면은 학생과 학부모들 욕심 때문에 SAT로 공부하는 애들은 SAT 뭐 일주일에 모의고사 한번 보고 그것도 벌써 4시간 나가요. 근데 또 문제 풀이 해줘야 되죠. 또 8시간이에요. 8시간이면 봉사 8시간 해보세요. 애 영혼도 맑아지고요. 건강해지고요. 그 다음에 자극도 잘 돼요. 그러니까 공부만 시켜보면 애들이 흔히 말하는 파김치? 그러니까 공부도 아닌 공부를 하면서 파김치가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쪽으로는 부모님들은 이제 만족하죠. 이게 열심히 하는구나. 학생도 그냥 대리 만족해요. 어차피 부모님 별말 안 하니까. 근데 결과가 나오면은 너 왜 공부 안 해? 그러면 공부했거든요? 너 내가 그 돈 썼으면 더 잘했겠다. 누가 그 돈 쓰라 그랬어요? 그래서 싸워요. 그리고 되게 재밌는 현상이 나타나요. 네. 그래서 그 기본은 좀 다시 설정하는 게 좋아요. 네. 이 정도면 대답이 되나요? 네네.